자, 반갑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나오게 되는데 앞에서 미리 다 배웠기 때문에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놀아도 됩니다. 그냥 제 혼자 놀 테니까 자,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힘은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만약에 힘을 가해가지고 내가 어떤 물체에다가 이렇게 힘을 가했다 하면 뿜풀이 부러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양이 변하거나 모양이 변하지 않으면 운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운동 방향으로 힘을 가해버리면 속도가 증가하게 되거나 또는 운동 반대로 힘을 가해버리면 속도가 감소하는 형태가 되더라.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봐도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 또는 빠르기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데 임의의 각으로 힘을 작용해버리면 방향이 바뀌게 되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작용했을 때는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했을 때는 속도가 감소하는 형태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그냥 읽어봐도 되겠고요. 한 번 더. 여러 힘을 합하여 하나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를 분해해내는데 분해는 무조건 직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XY 좌표로 나눠봤었는데 그러한 정도만 해버리면은 여기서 뭐 더 할 게 없어요.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직교 좌표에 의해서 힘을 분해하는데 한 번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어떠한 힘이 존재하는데 이 힘이 크기가 존재하게 되고 방향이 존재하는데 크기와 방향을 변화시키지만 않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평형으로.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벡터 분해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직 좌표에 의해서 Y 성분과 X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FX라 그러고 이것을 FY라고 그런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임의의 각 세타라 할게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젠 S나 C 쓰지 않고 막바로 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FY 하게 되면 그냥 나와야 됩니다. 연습을 한 다음에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F 사인 세타다라고 나와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수평성분을 하게 되면 FX라 했을 때 이것은 F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막바로 적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빗변이므로 빗변 연습은 조금 이따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빗변에다가 놓아가지고 장난을 쳐보겠습니다. 만약에 78페이지 문제 유형이 있는데 요거 연습 정도만 해놓고 넘어가도 되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런 유형이 딱 나와버리면은 막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것을 세타라 그러고 요것을 세타라 할게요. 본래는 안 주는데 나는 줬습니다. 왜냐? 자, 저것이 세타라 했을 때 90도라고 한다면 얘가 90 마이너스 세타이고 마찬가지로 요 선과 요 선이 평행선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90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가 90도니까 마찬가지로 요 각이 세타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막바로 나와야 되는데 자, 맨 처음에 빗면을 따라 내려가려는 힘 하게 되면은 얘가 세타면 얘가 세타이기 때문에 수직 성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빨리 나오셔야 돼요. 사인 성분이다 해서 만약에 내려가려는 힘을 나타내봐라 하게 되면 F라는 것은 그냥 mg 사인 세타 이렇게 딱 적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F 무슨 뜻입니까? 아직은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표시한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N이라 했을 때 나중에는 수직 강력이라 할 것인데 상관없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각을 봤을 때 각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각을 봤을 때 여기서 각 밑변에 해당하므로 코사인 성분이다 해서 N이라는 것은 얘가 mg 코사인 세타이다를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런 정도의 연습만 끝나게 되면은 일반 물리학은 충분히 쉽게 설명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뭐 요런 정도 되는데 자, 다음 보겠습니다. 78페이지 되겠는데 MQS 단위계 뉴턴이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 돼 버리면 되는 것인데 뉴턴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뭔 말이냐 하게 되면은 1kg의 물체가 1m/s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할 때를 1뉴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는 힘을 우리가 뉴턴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특히 중력을 뉴턴으로 빨리 환산하는 연습. 막바로 거의다가 G를 본래는 9.8인데 이것을 약 10이라고 쓰기 때문에 특히 제가 사용할 때는 10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10을 빨리 곱해줄 수 있는 연습만 되게 되면 충분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MKS 단위계에서 중력하게 되면은 킬로그램 중이라 적어주거나 F라고 표시했을 때 이것을 고쳐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해서 1kg의 물체에다가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말하는데 그냥 연습을 해보게 되면은 본래는 9.8입니다. 근데 시험을 칠 때는 10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10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 곱하기 9.8이나 약 이때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요. 우리 시험에서도 만약에 계산하라 한다고 하게 되면은 G를 10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력의 크기를 나타내봐라 했을 때는 질량에다가 10을 곱해주면 되는데 연습이나 한번 해볼게요. 특히 1kg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1kg 중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이것을 뉴턴으로 고쳐라 하게 되면은 진짜 부끄러운데 나는 10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0뉴턴 해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2kg 중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10을 곱해주는 것이니까 20뉴턴 이렇게 해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5kg 중 해주면 되겠고 한 번 더 여기서는 50뉴턴 10을 곱해줘서 질량에다가 10을 곱해줘서 뉴턴으로 표시할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만 충분히 돼 있다면 나중에 편안하게 진도를 뺄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이것은 10kg 중이라고 표시를 하겠고요. 중 대신에 10을 넣어주게 되면 뉴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0뉴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더라. 이런 연습은 사실은 중학교 한 3학년 정도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구경하셔도 충분히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장력인데 장력은 일반 물리학에서도 문제를 외우는 결과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외우지를 않고 여러분들이 유추해내고 계산해낼 수 있는 기초부터 하에까지 쫙 끄집어내놓고 일반에서 장난을 치게 되면은 학문이라는 게 즐겁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진짜로 즐거운 게 뭐라는 걸 보여줄게요. 자, 갑니다. 한 번 더 실전 연습 들어가는데 어떤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중력과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힘을 구분해 봐라 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특히 기술고등고시 물리학의 최고의 어려운 시험이 기술고등고시 시험인데 거기서도 달라지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일단 적어볼게요. 요게 30도고 요게 30도다. 요게 30도다 가정할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연습한 바와 같이 요것은 뭐라 표시하는 거 하게 되면 F라는 것은 mg sin 세타라 적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요것은 n의 크기 즉 코사인 성분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얘가 뭐냐 하게 되면은요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재밌는 것은 만약에 2kg이 존재한다 해놔놓고 힘이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은 mg 사인 세타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중력은 얼마냐 하게 되면은 2kg 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중력 얼마냐 하게 되면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은 mg 사인 세타의 크기를 계산해요. 특히 m의 크기가 2고 g를 10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10 이제 보십시오. 사인 30도 적어보자. 적을 시간 없어요. 막바로 탁 튀어나와 버려야 돼요. 2분의 1 해서 총 얼마? 10뉴턴. 물체가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힘은 10뉴턴이고 중력은 얼마라고? 20뉴턴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G 대신에 10을 쓰니까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보통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함정 문제를 내서 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것은 수직 환경은 그냥 내가 대입해 볼게요. m이 2고 g가 10이고 코사인 30 부끄럽습니다. 2분의 루트 3 탁 튕겨 나와야 돼요. 해서 얘가 10 루트 3 뉴턴이다 라고 나와버려야 됩니다. 이런 연습 정도 하시면은 충분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는 그냥 가도 아무 상관없이 뭐 진도가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79페이지 예제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 자, 80페이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학에서 주목.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R자 힘이 0인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R자 힘이 0인 상황이냐, R자 힘이 0인 상황이 아니냐를 지금부터 나타내는 것인데, R자 힘이 0인 상황일 때 중요한 법칙이 하나가 나와요. 그 법칙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관성의 법칙이란 것은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이것은 중학교 때부터 연습해 왔는데 요 그림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물체를 놓아버리면은 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 거 하게 되면은 요렇게 갑니다. 쫙 가서 요까지만 설명했는데 다시 돌아와요. 왜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으로 바뀌고 운동의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핵심 포인트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관성의 법칙이란 것은 여기서 요 수평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평 부분에서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윗방향으로는 수직항력이 작용하는데 수직항력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다음, 요 물체가 이렇게 운동해 갈 때 운동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지 않게 되면은 이 간격이 항상 일정한 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아직 안 했지만 R자 힘이 0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을 ma라고 표시할 수 있고, 가속도가 0이에요.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정지한 물체는 영원히 정지고 운동하는 물체는 영원히 운동하는데 그 운동이 등속이대라는 정도. 그래서 R자 힘이 0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속도가 0이고,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정지한 물체는 영원히 정지,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름해서 그 법칙화해서 관성의 법칙이라 하더라. 여기서는 핵심 R자 힘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0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관성의 예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일반 물리학이나 기타 모든 시험에서 거의 참고 사항이지 아무런 관계없고, 단 저는 문제를 일반 물리학에서 다룰 겁니다. 어떻게? 계산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10m/s로 달리다가 관성의 법칙이 적용돼 버리면 10m/s가 돼버려요. 그랬을 때 이것이 속도 증가냐 감소냐 구간을 가지고 관성력과 관성을 문제를 낼 텐데 그 전에 필요한 단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력이 발생하는 현상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죠. 있는데 방향을 바꿔버리면은 본래 달리던 방향으로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원운동했을 때 계속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이 생기는 이유, 관성 때문이다. 그래서 딱 나와야 돼요. 원심력 하면은 관성력이다. 딱 나와야 됩니다. 다음,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하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만약에 자전거 받침을 하지 않고 그냥 세워놓게 되면 넘어지는데, 계속 달리는 자전거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때문에 안 넘어지고 계속 달릴 수 있는 것, 관성 때문이고, 마찬가지 달리는 차가 급정거 해버리면 그 상태에 서지 않아요. 왜? 그 상태를 유지해서 나가려고 하죠. 마찬가지 관성. 옷에 먼지를 털 때 이거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먼지가 있는데 요 옷을 이렇게 탁 치게 되면은 이 먼지는 가만히 있으려는 성질 때문에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옷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공기가 생기지요. 그 상태에서 얘가 나오면서 공기에 의해서 이 먼지가 휙 날리는 겁니다. 이것도 관성. 그 다음에 승강기에서 몸무게가 변하는 거, 갑자기 내려가거나 갑자기 올라갔을 때 내 몸무게가 변한다는 것을 혹은 저울로 잴 수가 있는데 이것도 관성이더라 하는 것인데 그냥 참고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이 그냥 봐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 하게 되면은요, 관성의 예가 나오는데 예제 보게 되면은요, 사람이 벽을 밀면 사람이 밀리는 현상,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 반작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음 원운동할 때 원심력이 생기는 현상 관성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운동하는 순간 몸무게가 변하는 거 관성 때문입니다. 해서 관성의 현상을 고르면은 니은디귿 되겠습니다. 해서 4번이 되겠고요. 다음 가속도 법칙, 이것은 중학교 물상 시간에도 다루는 겁니다. 해서 잘 외우고 있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만 잡겠습니다. 가속도 법칙 하게 되면은 이것은 어떤 물체의 힘을 작용하게 되면은 물체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이 발생하는데,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데 F라는 것은 얘가 MA라고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나타내니까 A라는 것은 M분의 F가 되는데 사실은 핵심 파트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뭐냐 하게 되면은요, 실제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안 풀리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것은 얘가 M분의 F인데 뭘 말이냐 하게 되면은 이것은 질량과 힘으로부터 가속도를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잘 알고 있죠. T분의 V-V0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VT 그래프고, VT 그래프를 즉 가속도를 표시했을 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더라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적으십시오. 여러분들 옆에다가 A라는 것은 M분의 F다, T분의 V-V0다. 자,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2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모든 시험에서 자주 달라지니까 한꺼번에 외울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습을 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은 숙지를 해야 됩니다. 다시 나타내 볼게요. 즉, F라는 것은 MA라 표시를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요게 여러 물체에다가 다양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수식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시그마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모든 힘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표시가 되더라는 겁니다. F1, F2, F3 사실은 벡터예요. 모든 벡터의 합을, 즉 모든 힘의 벡터를 합한 다음에 MA로 표시하고, 요것이 벡터고 요것이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식이 좀 길게 나오면은 기분이 나쁠 테니까 일단 F라는 것은 MA인데 배우는 목적은 무슨 말이냐? 가속도를 표현하기 위함이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에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힘의 종류를 완벽히 지금 정리를 해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물체에 외력하게 되면은 물체의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이러한 물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물체에 요렇게 1뉴턴이 가해졌다, 외력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2kg이 존재한다 했을 때 요 방향으로 20뉴턴의 중력이 작용하겠죠. 마찬가지 외력이다. 마찬가지로 요렇게 4뉴턴이 작용했다, 외력이다,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내력하게 되면은 물체 내부다 안내자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요 안에 존재하는, 즉 분자와 원자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힘들이 존재해요. 단 핵심은 총합이 얼마예요? 0이에요. 내력의 총합은 외부로 표시했을 때 0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요겁니다. R자 힘이라는 것은 외력의 벡터 합이다 하는 겁니다. 내력의 벡터 합은 0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외력의 벡터 합을 우리가 R자 힘이라 부른다. 마찬가지 MA, 가속도 운동할 때 R자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이도의 문제,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소한 약속 때문에 다 날아갑니다. 자, 고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됐던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여기에 빗면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2kg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30도예요. 얘가 정지하고 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실제 달아지는 문제입니다. 중력을 얼마냐 하게 되면은
20뉴턴 해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빗면을 따라 내려올리는 힘은 얼마냐? mg sin 세타 해주면 돼요. 그래서 mg sin 세타 하게 되면은 각도 30도라고 한다면 2분의 1이기 때문에 10뉴턴 해주면 된다고요. 그런데 알짜 힘 얼마냐 하면은 20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뉴턴도 나오고요. 다양하게 나오는데 끝 0이에요. 알짜 힘은 얘가 정지라는 글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정지는 알짜 힘이 얼마냐? 0을 의미합니다. 왜요? 얘가 ma이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이다 아니다? 아니죠. 알짜 힘이 없는 겁니다. 정지면은 혹은 등속이면은 알짜 힘이 0이에요. 그래서 특히 빗면에다가 이렇게 문제를 주고 2kg이 주어지고 여기에 알짜 힘이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거의 다가 20이나 10이나 나온다고요. 자 해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외력과 알짜 힘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십시오.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외력은 물체의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고 다음에 알짜 힘은 외력의 벡터 합 또는 ma, 정지 또는 등속은 알짜 힘이 없다라고 적어놓으면 편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가겠습니다. 자, 외력과 알짜의 힘만 구분해 주면 되는데 이 책이 너무너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3뉴턴의 외력이 작용했는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알짜 힘이 얼마냐? 3이다 하는 겁니다. 단 질량만 주어지면 가속도의 크기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특히 1뉴턴, 3뉴턴 주어지면 3뉴턴으로 이동하겠지요. 아니요. 1뉴턴, 3뉴턴이 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3뉴턴이 크기 때문에 1뉴턴은 표시가 안 나잖아요. 아니요. 이게 다 작용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짜 힘은 4가 되겠고 이렇게 방향이 반대면은 벡터 합이기 때문에 1과 3에 의해서 방향 반대면은 빼주고 난 나머지 2뉴턴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크기 갖고 방향 반대다 하면은 알짜 힘이 0. 정지한 물체는 정지,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 그러면 핵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핵심은 뭐냐 하게 되면은요. 일단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kg 하면은 외력 20뉴턴이 있는데 얘가 면을 뚫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므로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 면이 수직으로 떠밀어주는 힘이 얼마? 20뉴턴이다를 나중에 할 겁니다. 수직항력. 해서 요거의 크기 같다 하는 겁니다. 사라지고 다음에 외력 2, 외력 1이 존재한다 하게 되면은 요것은 오른쪽으로 3뉴턴의 알점이 존재한다. 고로 질량이 있기 때문에 가속도까지 구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A라는 것은 외워야 됩니다. 부끄러운데 뭐 마들분의 파들 기타 엄청 이건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설명해야 하는 내용이라서 제가 다 거쳤기 때문에 설명을 해봤고 그냥 M분의 F라 표시를 해요.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합시다. 엄마 위 아빠 올라가면 뿅 애기 해가지고 외우는 방법도 있는데 54가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3일 동안 놀 수 있어요. 갑니다. 질량이 얼마냐? 이 알짜 힘이 3이다 하는 겁니다. 해서 요거의 가속도 A라는 것은 1.5 메타/세컨드 제곱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요렇게 가속도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운동 방정식 가속도다가 나와야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짜 힘을 나타내 보면은요. 알짜 힘은 3뉴턴 오른쪽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10초간 작용하는데 우리 물리의 유형이 물리학의 유형이 전부 다 이런 유형입니다. 그러면은 각도가 60도이고 40뉴턴이 가해지는데 5kg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단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알짜 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빨리 벡터분의
이제 앞에 배웠던 것이 적용되는 겁니다. 요 성분을 만약 하게 되면은 얘가 그냥 F 코사인 60도 빨리 나와버려야 돼요. 그래서 F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 40 코사인 60 2분의 1 해서 얼마냐 하게 되면은 20뉴턴이다 하는 겁니다. 나왔지요? 요것도 코사인 삼각형 그래프리면 시간 없고요. 자, 얘가 오른쪽으로 운동한다라고 하게 되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요것을 VT 그래프를 그리겠다 하는 겁니다. T이고 얘가 V인데 정지 상태에서부터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해주면 되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는데 가겠습니다. 빨리 나와야 돼요. 자, 여기서 R자 힘이 20뉴턴이고 이미 연습됐다고 보더란 겁니다. 질량이 얼마냐 하게 되면은 5kg이기 때문에 요 자체에서 가속도가 얼마냐 하게 되면 4 요까지 딱 나와버리면은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요. 다시 한 번 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가속도 A가 M분의 F이고 T분의 V-V0인데 요 자체를 알고 있다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속도 4지요. 경과시간 얼마요? 10. 자동으로 빨리 나와야 돼요. 얘가 40. 빨리 나와야 돼요. 얘가 200m가 빨리 나와야 되겠죠. 암산 빨리 해야 돼요. 지금과 동시에. 그러면은 틀림없이 물으면은요. 10초 뒤에 속도 얼마일 것인가 밖에 못 묻고 10초 뒤에 이동한 거리는 얼마일까요? 밖에 없다고요. 그랬을 때 이러한 유행이 나왔다 할지라도 막바로 여러분들이 적용해 달라 하는 것이 전부 다인데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적고 싶어요. 안 해도 됩니다. 예제 안에 이러한 유형을 반드시 이어놓게 되는데 자, 해보겠습니다. 이제 실전. 정지한 물체 4kg의 힘을 가했더니 2초 후에 10m/s가 되었다. 자, 요거는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싫어도 F라는 것은 뭐예요? MA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M이 얼마냐 하게 되면 얘가 4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가속도가 나와 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지한 상태에서 2초 뒤에 하는 겁니다. 10m/s 되었죠? 그러면 자동. 그러면은 가속도가 얼마냐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가 되겠죠? 아니, 요거는 미리 준비를 했는데 가속도가 되겠죠? 몇 뉴턴요? 20뉴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해서 일단 연습을 충분히 시키는 것인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자, 얘가 2고 얘가 10이고 얘가 5면 기울기니까 크기가 하면 안 돼요. 기울기예요. 그러면은 이동 거리는 하게 되면은 얘가 2 곱하기 10 나누기 2 해버리면은 10m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VT 그래프가 참 중요하다. 지금 중력장 운동이 기본 운동이 수평, 기본 운동이 자유낙하, 상승, 하강, 응용이 수평 세타인데요. 이렇게 복잡한 운동, 4매니에서도 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벡터분해 막 딱 해버리면은 전부 다 풀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공식을 엄청나게 삭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VT 그래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에는 정지한 물체 2kg에 다양하게 나와라 하는 겁니다. 2kg에 10뉴턴 하게 되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하나. F라는 것은 얘가 MA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속도 A라는 것은 M분의 F가 되기 때문에 M이 2kg이고 F가 10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속도 빨리 적어버려야 돼요. VT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가속도가 얼마? 5다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4초간 작용하더라 하는 겁니다. 4초간. 뭐예요? 예, 4초 하겠습니다. 됐나요? 4초간 하게 되면은 자 가겠습니다. 4고 기울기가 5지요.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4분의 5지요. 뭐예요? 4분의 X가 5지요. 그러면 빨리 나와야 되겠죠. X가 얼마? 얘가 20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요구하는 문제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되는데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냐? 5다. 이 물체의 4초 뒤 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그냥 나오는 겁니다. 20. 마찬가지로 이 물체가 4초 후 변이의 크기 면적이 되겠지요. 그러면 4 곱하기 20 나누기 2 그러면 자동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뭐 다양하게 문제를 낼 수 있는데 핵심 포인트는 우리 금방 적어봤던
즉 가속도 A를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속도 변화에 의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즉 질량과 힘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3 나오는데 평형 나오게 됩니다. 자, 주목. 평형하게 되면은요, 읽어보십시오. 평형은 R자 힘이 0이라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뉴턴 역학과 양자 역학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은 전부 다 핵 들어가기 전에는 전부 다 뉴턴 역학이에요. 뉴턴 역학하게 되면은 F라는 것은 ma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유형이다. 가속도가 0이냐, 가속도가 0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먼저 가속도가 0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0이다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정지한 물체는 영원히 정지. 그 다음에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운동을 했을 때 얘가 가속도가 0이 되겠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속도 0인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해서 문제를 읽을 때 정지냐 운동이냐 빨리 판단해야 돼요. 자, 복습. 무슨 말이냐? 맨 처음에 등속이다 하게 되면은요. 등속이다 하게 되면 요거 정도 판단하라 그랬죠. S는 VT다. 만약에 가속인데 등가속입니다. 부끄럽습니다. S라는 것은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해서 요렇게 구분하듯이 즉 정지냐 등속이냐 가속이냐가 지금 정지까지 포함이 됐다 하는 겁니다. 해서 일단 복습해 봤고요. R자 힘이 0이라고 한다면 정지 또는 등속 현상을 말하는데 이러면서 평형이다. 그러면 평형이면 정지 또는 등속이고 정지 또는 등속이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평형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평형의 조건 잘 보셔야 되고 특히 이게 물리학이기 때문에 물리학의 이해지요. 그래서 토크까지 지금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두 힘의 평형하게 되면은요. 여기에 4뉴턴이 있다면 여기에 4뉴턴이 있는데 재밌는 거 다시 한번 선이 존재합니다. 일직선상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4뉴턴이 존재하고 크기 같고 뭐가 되겠습니까? 방향 반대인데 우리는 토크를 해야 되겠지요. 물리학이니까. 그러면은 요것은 일직선상이었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크기 같고 방향 반대됩니다. 그런데 작용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 작용점이 일직선상이 아니죠. 이때는 회전하게 돼요. 이러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일반 물리학에서 달아지게 되는데 토크 나오고 아니 물리학 2에서도 뒤에 나옵니다. 토크가 나오게 되는데 회전을 하게 되더라. 어디까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눈으로 이해할 때까지 그려놨습니다. 얘를 수평으로 당기게 되면은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상하네요. 요걸 내가 시각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점을 찍어놨습니다. 얘가 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요걸 수평으로 당기게 되면은요. 일직선이 될 때까지 회전을 한다고요. 그 회전을 나중에 돌림 힘 하게 되는데 토크라 불러요. 해서 어떻게 되는고 하게 되면은 얘가 요렇게 되더라. 그러면은 아하, 크기 같고 방향 반대인데 일직선상이 아니면 요것은 회전을 하게 되고 일직선이 될 때까지. 만약에 일직선이 되면서 크기 같고 방향 반대다. 이때 평형이다인데 모든 시험에서 엄청나게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가겠습니다. 평형하게 되면은 여기서 R자 힘이 0이다. 외력의 총합이 0이다 하는 것인데 자, 가겠습니다. 만약에 2kg이 존재한다. 수평면이 존재했을 때 중력을 나는 G를 10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요 방향으로 얼마요? 20N이 존재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안 움직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진짜로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 면이 수직 위로 얼마? 20N의 힘이 작용해서 크기 같고 방향 반대가 돼버리면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평형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이것을 실전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힘의 평형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두 힘의 평형의 원리만 알고 있으면 하여튼 힘이 100개든 1000개든 두 개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힘의 평형의 원리만 정확히 알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여러 힘이 글자 작습니다. 그냥 읽어만 볼게요. 임의의 각으로 작용할 때 모든 힘을 수평수직, 그러니까 직교좌표입니다. 그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 원리만 알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 유형이라도 여러분들 그 이상 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해서 수직, 수평으로 분해한 후에 총합을 0으로 놔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힘의 총합 F1, F2, F3의 총합이 뭐예요? 0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0일 때 요 물체는 평행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3뉴턴, 4뉴턴, 90도다.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간단하게 요렇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게 되면은 5뉴턴이 나오는데 이 물체가 평행이에요. 그러면은 무조건 요거와 크기 같고 방향 반대가 얘가 얼마가 존재한다. 5뉴턴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요것을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벡터를 표시를 해보니까 3, 4 하게 되면은 일단 요거와 크기 같고 방향 반대. 지금 요것이 평행이라 한다면 얘가 3이지요. 맞습니까? 요 방향으로 3도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4지요. 그러면 얘가 4니까 요 방향으로 다시 4가 존재하면 평형이다 라고 표시할 수 있다고요. 자, 요걸 다양하게 표시할 수 있는데 요렇게 만약에 요것을 F1, 요것을 뭐 F2, 요것을 F3, 요것을 F4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요것을 좌표로 표시한다면은 요렇게 해서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요것을 플러스, 요것을 플러스로 할게요. 그러면은요, F1 마이너스 F4 요거의 값이 얼마냐 하게 되면은 0이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다음에 여기서 뭐냐 하게 되면은요, F2 마이너스 F3 요거의 총합이 이제 본래는 얘가 플러스가 있겠죠. 요렇게. 아니, 합이니까 있는데 방향 반대면 마이너스가 들어가지요. 맞습니까? 총합이 0으로 돼준다면은 요것은 평형이다 하는 겁니다. 합을 표시하는 것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F2, F3, F1인데 합을 하게 되면은요, 얘가 5뉴턴 나오는데 반드시 요거와 요것은 크기 같고 방향 반대의 형태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요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물체가 평행일 때 다시 좌표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각도가 여기 주어지면 이것을 어떻게 표시하노 하게 되면은 각도가 있는데 이걸 수직이라 하면 안 돼요. 각도의 밑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5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 셈이에요? 얘가 3인 셈이 돼 하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이것을 요 성분으로 벡터 분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얘가 세타면 얘가 세타가 되겠죠. 세타에 대해서 높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높이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얘는 5 사인 세타 요 크기가 얼마라고요? 4다 하는 겁니다. 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의 다가 요 안에 다 들어가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고르기 내용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해서 요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요것은 5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수직이잖아요. 각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 성분은 F 사인 세타인데 각도가 있고 얘가 수직 성분이에요. 각도에 대해서 자, 요렇게 표시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 자, 그러면은요, 자, 84페이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책에 예제가 나오게 되는데 상식에 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중력가속도 G를 얼마를 놓노 하게 되면은 10이라고 놓겠습니다. 10이라고 놓았을 때 2kg 하면은 얘가 20N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까지 나왔는데, 자, 들어가겠습니다. 수직 성분을 하게 되면은요, 힘의 총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얘가 0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일단 요것을 플러스라 한다면 요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겠고, 그러면은 F2 정확하게 적을게요. 플러스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0, 얘가 0이다를 간단히 짓게 되면은 F2 마이너스 20, 얘가 0이다 하는 뜻이에요. 자, 한 번 더 할게요. 만약 여기서 하게 되면 요것을 플러스로 하고 저것을 마이너스로 한다면 F1 플러스 마이너스 F3가 되겠고요. 요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얘가 F1 마이너스 F3가 얘가 총합이 0이 돼주면 평형이다를 의미하더라 하는 겁니다. 해서 맨 처음에 기억 F2-20은 0이다. 본래 그 사이에 플러스가 정략되어 있을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오른쪽을 플러스, 위쪽을 플러스로 정했는데 여러분들 임의대로 방향을 정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F2의 크기는 당연히 20이 되겠지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